사랑은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주 작은 선택들로 기적을 만듭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 창을 물들이는 해 질려 나는 문득 사랑이 거대한 성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이 성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벽돌들로 쌓여 있다는 것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벽돌 하나가 빠져도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균열은 어느새 안쪽까지 깊이 파고들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사랑의 성을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금기의 벽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아래 너무나 쉽게 날카로운 비늘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입사한 김 대리는 벌써 부장이라더라. 어젯밤 친구와 통화하며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남편의 어깨를 눈에 띄게 움츠러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은연중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 사랑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위에 시린 흙먼지를 얹어 숨쉬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왜 자꾸만 다른 거울에 비춰보려 할까요? 이 비늘은 사랑의 눈을 가리고 감사의 마음을 시들게 합니다. 주말 아침 그가 서툰 손으로 프렌치 토스트를 굽고 따뜻한 커피를 내왔을 때 나는 또 다른 금기의 벽돌을 건드렸습니다. 친구 남편은 아침부터 카페 예약까지 해주고 외식하던데 따뜻해야 할 식탁은 불시에 찾아온 한기처럼 금세 싸늘해졌고 달콤한 시럽조차 입안에서 모래처럼 텁텁하게 씹혔습니다. 배우자의 노력과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심지어 존재 자체를 비하하는 말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편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와 소소한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스스로의 행복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칼날이 될 수도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 2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휴대폰 알림이 울립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엉켜 떨리는 손끝이 그가 잠든 사이 화면을 깨웁니다. 잠금 패턴을 몇 번이나 틀린 끝에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찾지 못한 공백은 내 마음에 더 큰 의심의 그림자를 심어 놓았습니다. 혹시 다른 비밀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의 잘 잤어라는 인사가 낯설게 들렸고 나는 미소로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물음표를 삼켰습니다. 상대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SNS를 몰래 확인하는 식의 무단 침해는 내 편이어야 할 관계를 순식간에 적대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감시가 되는 순간 신뢰는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 위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것입니다. 택배 상자가 찌그러져 도착한 날 그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컵 한 개 깨진 것쯤이야 괜찮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함은 손찌검보다 가볍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은 손에 남는 멍보다 더 오래도록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농담이야 화가 나서 그랬어라는 변명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깨진 컵 조각처럼 한번 금이 간 마음은 다시 온전히 붙이기 어렵습니다. 폭력은 사랑을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으며 한번 시작되면 반복되기 쉽고 치유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음 달 신용카드 고지서에는 난생 처음 보는 주식 앱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그의 말끝에는 자신감 대신 불안이 달려 있었습니다. 몰래 끌어쓴 대출금과 파랗게 물든 차트 그래프는 숫자 이상의 불신을 우리 사이에 쌓아 올렸습니다. 상대와 상의 없이 빚을 지거나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무책임한 경제 활동은 단지 재정적 위기만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재정은 사랑의 계산서에 불신의 이자를 붙이며
쌓이는 빚보다 빠르게 애정을 소진시킵니다. 경제적 신뢰는 부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초석입니다. 불안은 식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다른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는 뉴스를, 나는 짧은 쇼츠 영상을 보느라 서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을 천천히 질식시키는 안개입니다. 오늘은 어땠어? 라는 질문은 이틀에 한 번꼴로 줄어들었고 답은 언제나 그냥이었습니다. 이 두 글자는 거대한 암초처럼 식탁 한가운데 떠 있어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삼켰습니다. 애정, 관심, 대화, 친밀감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관계는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사랑은 관심과 소통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셰프는 라면도 까맣게 태워. 모두가 깔깔 웃었지만 귀가하는 택시 안은 숨조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경멸적인 농담이나 빈정거림은 가볍다고 생각하겠지만 웃음 뒤에 남은 경멸은 벽을 타고 올라와 천장까지 얼룩을 남깁니다. 농담이잖아. 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려 해도 반복되는 조롱은 배우자의 마음을 작은 문처럼 닫아버리게 합니다. 존중 없는 유머는 독입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의견이 갈렸을 때 나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말 좀 해줘.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나는 나와 같은 편이 아니라 법정 피고인이 된 사람의 표정을 봤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부모님, 친구, 자녀 등 제3자의 편을 드는 행동은 배우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배우자는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느끼며 둘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너의 문제로 전가됩니다. 편 가르기는 순간의 승리를 안겨줄지 몰라도 그날 이후 우리의 침묵은 더 길어지고 틈은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수요일 저녁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완료. 이미 서명도 도장도 찍힌 문서였습니다. 나는 축하보다 물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이사, 직장 변화, 육아 방식 등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등한 파트너라는 기본 전제를 깨트립니다. 함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야 할 삶의 여정이 상대에게는 단지 충격적인 통보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 다른 꿈을 꾸며 등을 맞댄 채 잠들었습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길이지 누군가의 뒤통수만 바라보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금요일 새벽 2시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튼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을 때 나는 스치는 소주 냄새에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포함한 비밀 유지는 들키는 순간 다른 것도 숨길 수 있다는 불신을 낳습니다. 단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도 있겠지라는 의심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웁니다. 사랑은 투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방탄 유리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은 스스로 벽을 쌓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10가지 실수는 반짝이는 추억 사이사이에 숨어 사랑의 벽돌을 흔듭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지키는 비결이 대단한 이벤트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주 작은 선택들로 기적을 만듭니다. 비교 대신 인정의 벽돌을, 감시 대신 신뢰의 벽돌을, 고함 대신 대화의 벽돌을, 몰래 대출 대신 함께 세운 예산의 벽돌을, 무관심 대신 따뜻한 눈맞춤의 벽돌을, 경멸 대신 진정한 존중의 벽돌을, 외부의 심판 대신 둘만의 합의의 벽돌을, 일방 통보 대신 공동 결정의 벽돌을, 거짓말 대신 꾸밈 없는 솔직함의 벽돌을,
그리고 무엇보다 무시 대신 조건 없는 사랑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해질녘 창문에 또다시 노을이 번집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실수 하나를 기꺼이 삼키기로 합니다. 벽돌이 빠진 자리에 미안하다는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끼워 넣습니다. 우리의 성이 다시금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거대한 성이지만 그 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작고 진실된 벽돌들입니다. 이 벽돌들이 모여 우리의 오늘을 내일로 이어주는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